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상처를 이제 재구성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받았을 때 당시의 내 나이, 내 상황, 그때 내 처지,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상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져도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아니요 할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상처받을 때 나름으로는 최선이었고, 내 나름으로는 상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도 또는 어떤 그런 것도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게 한계였다는 거죠. 그때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눈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좀 더 지혜로운, 좀 더 알고 있는, 좀 더 경험이 많아진 눈으로 그때 상처를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리하기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상처를 재구성할 때 중요한 건데요. 우리 민족은 통일의 민족이죠. 뭐든지 통합을 시키려고 그래. 남북도 통합시키려고 그러고, 밥도 그냥 비빔밥을 해가지고 다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요, 각종 종교들이, 세계의 각종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우리나라는 통합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보통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한국 불교는요, 남방불교에도 속하지 않고 사실 북방불교에도 속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한국적인 불교예요. 원효대사가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냥 남북의 그걸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신으로 믿기도 하고 동시에 참선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두 개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만이, 한국 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통합해내다 보니까 사람도 죄와 죄인을 구분을 안 해요. 통합을 시켜놓아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봐. 통합을 시켜. 행동과 사람을.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보자는 거죠. 죄와 죄인을 우리가 분리를 못하면은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그냥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일정한 시간 후에 빼낸단 말이에요. 그냥 내보내줘요. 왜냐하면은 행동과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죄 행동은 행동만 벌을 못 주니까, 행동만 벌 주시면 딱 때가 벌을 줬을 텐데 사람과 그 행동을 딱 떼낼 수는 없으니까 죄 지은 행동에 걸맞는 기간만큼 교도소에 있어라. 이렇게 그 행동에만 딱 따로 떼서 벌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 죄와 행동을 구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상처를 준 행동과 상처를 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뭘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준 행동은 내가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떼내기 때문에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상처와 나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 거지 상처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상처가 나라고 생각하면요, 상처에 뒹굴기가 쉬워요. 근데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다가 하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상처와 나를 다른 개체로, 그래서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객관화시키면은 거기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내가 이제 돌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상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어떻게 보면 상처의 노예가 되는, 상처가 주인이 되고 나는 상처에 의해서 상처가 나한테 던지는 감정이나 나한테 충동하는 행동이나 그냥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보자는 하나의 도전이고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의도와 의미를 알아보는 것. 아까 우리가 의도성이 있다 이랬죠. 그죠? 그리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당하게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아기가 정말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지금 뭔가 먹을 걸 젖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고 젖을 줘요. 근데 큰아이가 뭐 달라 그러면 안고 줘요? 그냥 갖다 줘요. 큰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당해요. 왜 엄마는 쟤를 안아주는데 나는 안 안아줘? 그 형제 간에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생겨요. 엄마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심각해요.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를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아픔이나 크기가 어떤지는 우리가 아마 공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는 거 참 좋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면 엄마 기억해? 이러면은 엄마한테 여러분들 말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낮췄거든요. 그냥 서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경상도에서는요 편하면 서로 말을 놔요. 그냥 엄마 이거 기억해? 하고 물어보고 뭔데? 기억나는데 근데 대부분은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의미가 있고 상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기억 못해?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면은 이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황은 아마 엄마가 얘기하면은 대충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하든지 꼭 기억을 못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떠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때 왜 가방을 형만 사주고 난 안 사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엄마 그때 뭔가 상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그거를 들어보지 않고 나 혼자 부당하다. 의도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게 엄마가 불리한 태도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어볼 수 없다면은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거나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다면은 내 경험에 비춰서 한번 봐도 좋아요.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한 거는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떠올려 보면은요 충분히 그때 당시에 나한테 하셨던 했던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내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런 거를 내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돼요. 이런 행동을 나한테 했는데 어떤 의도로 했을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나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들어본다면은 이런 생각으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충분히 다르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런 거를 내가 들어보면은 그때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른 눈이 하나 더 생겨요. 그때 내가 바라본 게 틀렸다가 아니라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의미나 의도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게 있죠. 그죠?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도 있지만 열매들도 많다. 그 열매가 뭔지를 내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죠? 사람과 행동, 내한테 상처 준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 본다는 거.
그리고 나도 내 상처와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거. 그다음 의미와 의도를 알아본다는 거. 그 다음에 상처로 인한 열매가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쭉 내가 한번 해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상처를 다시 재해석을 해보거나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처 상황을 설명할 때는요, 그때 당시의 나의 관점, 그때 당시의 나의 경험, 그때 당시의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고나 능력을 가지고 보통은 설명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눈으로, 지금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러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내 상처가 그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다르게 이해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은 내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하기보다 두 번, 세 번 이 과정들을 자꾸 해보는 거죠.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전에 못 봤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과 분리한다고 머리는 알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는 분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열매들을, 내가 찾지 못한 열매들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통을 겪었고 아픔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 외에 좋은 건 없을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아, 맞다 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조정되고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상처는 훨씬 더 딱지가 빨리 앉을 거고 치료 기간이 점점 더 단축되게 될 겁니다. 상처의 재구성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 요소라는 거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잠시 쉴까요?